오피셜입니다. 드디어 산초 맨유와 5+1 계약을 했습니다. 영국에 돌아오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항상 하는 +1 계약. 이거 연장 옵션이죠. 근데 얼굴 진짜 작다 솔샤르는. 그죠? 작년에 샀으면 끔찍했어. 맞아. 진짜 이번에 잘 산 것 같아.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침내 산초를 품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시간으로 23일 제이든 산초와 계약을 마쳤다. 2026년 6월까지며 1년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모든 이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산초는 도르트문트에서 4시즌을 뛰며 50골 64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유로에도 출전했고요. 기쁜 마음으로 산초 영입 소식을 알립니다. 산초는 맨유가 예전부터 영입을 추진했었고 도르트문트 절대 안 판다고 했습니다. 팀 내 핵심 선수였고요. 1581억 원 이상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도르트문트가 불리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고요. 2023년 6월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산초? 결국 도르트문트는 산초를 매각하고 홀란드를 지키는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꿨죠. 맨유는 다른 팀이 아예 노리지 못하게 지속적인 링크가 뜨고 기사가 뜨고 이적을 진행했고요. 1억 파운드까지 아니에요. 7,300만 파운드. 작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1,154억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가격도 싼 거 아닌데 작년에 비해서 싸진 거죠. 산초는 4개 1군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준 도르트문트에게 감사드린다. 언젠가 잉글랜드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이 선수는 우선 2000년생이에요. 맨유에서 뛰는 건 꿈이었다. 이게 현실이 됐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날이 기다려진다 라고 했습니다. 젊고 흥미로운 동료들과 함께 발전하겠다. 팬들에게 좋은 성과를 보이겠다.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들과 함께 일할 날이 기다려진다 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솔샤르 감독 오피셜이 뜰 때까지는 산초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피셜 뜨고 나서 인터뷰가 떴어요. 산초는 내가 원하는 타입의 선수다. 맨유의 전통을 잘 이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다. 근데 사실 이거 조금 애매한 게 맨시티에서 시작을 한 선수라 가지고 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이미 대단한 성과를 냈고 맨유에 온 것을 환영한다. 원래가 와포드라고요? 그래요? 맨유 이쪽에 맨시티가 우프다. 이거는 왠지 한번 볼게요. 맨시티 유스 출신의 산초를 잃은 건 슬프지만 조그만 위안거리가 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산초가 맨유로 이적을 하면서 맨시티가 이적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받을 금액이 커질수록 맨시티가 받을 금액도 커지거든요. 맨시티는 이번 거래로 154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맨시티한테는 거액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뜻밖의 꽁돈 정도. 이번 여름에 활용할 돈을 얻었다. 맨시티는 짠! 자, 우선 공식 발표가 떴습니다. 맨유 이적 산초 등번호 25번, 카바니의 7번 포기는 없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제이든 산초 등번호 25번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뭐 16번, 12번, 25번 뭐 여기 이 번호 저 번호 이야기가 많았는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맨유와 5년 계약을 체결한 산초가 25번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스카이 스포츠도 맨유의 발표 후 산초가 맨유에서 25번을 달게 된다. 이건 이제 2+5라고 예상을 했어요. 우선은 맨유의 7번은 카바니의 것이었고요. 카바니가 양보하지 않는 이상 산초는 7번을 달 수 없었습니다. 카바니 역시 재계약할 때 등번호를 약속받은 만큼 7번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카바니는 7번 포기하지 않았고요. 12, 16, 24, 25 중에 번호가 비어있는 가운데 산초는 25번을 택했습니다. 이갈로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등번호입니다. 첫 인터뷰 전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환영해요. 이름은 제이든. 당신을 유나이티드 선수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요. 그에 대한 기분은 어떤가요?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잘하면서 맨유가 세계 최고 빅클럽 중 하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엄청난 트로피를 안았고 아이콘적인 선수들도 있었고 이런 대단한 팀의 유니폼을 입게 돼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우선 본인의 입장에서 이번 이적 사과를 듣고 싶어요. 언제 이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또 언제 이적이 확정됐다고 듣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도르트문트에 있을 때는 도르트문트 축구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이적설들은 다 차단하고 팀이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했습니다. 유로가 시작되고 나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맨유가 제게 관심 있다는 걸 듣게 됐다. 근데 모를 리가 있나요? 그죠? 자, 팬분들이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선 벌써부터 큰 사랑을 받는 기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엄청난 기분이었고 새로운 클럽에 왔을 때 더 그렇다. 팬 덕분에 새로운 클럽에 왔을 때 곧바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맨체스터의 경험이 있잖아요. 맨시티 유스라서
그것이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이죠. 맨체스터를 잘 알고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4년 만에 잉글랜드에 돌아오는 기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가족들이 제 플레이를 볼 수 있어서 가족들과 가까이 살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우리는 맨유 개막전은 8월 14일 리즈 유나이티드인데요. 그렇게 되면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인 칼빈 필립스와 맞붙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한테 이미 조심하라고 일러뒀습니다. 맨유의 젊은 선수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특히 래시포드와 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만남과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처음 잉글랜드 대표팀에 발탁됐을 때 처음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발탁 이후 링가드까지 셋이 같이 다녔다. 대화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다. 역시 링가드 진짜 영국 인싸. 역시 루크쇼와도 친한 걸로 알아요. 이제 루크쇼와도 친해요. 이번 대표팀에서 처음 함께했고 좋은 선수고 라커룸에서 친밀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루크쇼, 래시포드, 맥가이어와 대표팀에서 여름을 함께했습니다. 맨유 적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대표팀에서 이미 맨유 이야기를 했군요.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부탁할 거고 기꺼이 도와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몇 시즌 맨유 경기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EPL 경기들을 이제 영국 BBC 프리미어리그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MOTD 아시죠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로 챙겨봤습니다. 우선은 맨유 좀 젊은 스쿼드를 지니고 있는데 이적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맨유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스쿼드여서다.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긴 또래들이 많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자, 또 폴 포그바, 페르난데스, 카바니 등 배울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린 시절 존경했던 선수나 롤모델이 있습니까? 호나우지뉴가 있고 잉글랜드에는 루니입니다. 상징적이고 롤모델들이에요. 맨유 출신 선수들 중에 특별했던 선수나 롤모델이 있을까요? 호날두. 클럽에서 상징적인 아이콘과 같은 선수들이 나오는 거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문신은 왼쪽 팔에 있는 문신이 첫 문신인데 어린 시절 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장례식장에서 시를 쓰고 읽었는데 그걸 새겼어요. 그것 말고도 새, 하늘, 나비, 천사 문신이 있고 남동생, 여동생 이니셜 문신이 있어요. 그리고 만화를 좋아해서 스파이더맨, 소닉, 심슨 문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생각입니다. 미국 만화, 일본 만화를 좋아한다. 그죠? 자, 데이비드 베컴. 여기 나옵니다. 베컴. 그리고 리오 퍼디넌드, 완비사카에 이은 또 다른 런던 남부 출신 선수입니다. 같은 출신이 있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완비사카와 이야기를 나눌 거고 퍼디넌드 베컴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자, 얼른 맨유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요. 팬분들에게 많은 트로피를 가져다 드리고 싶습니다. 곧 봬요. 인터뷰였습니다.